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볼 건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은 곳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고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인풋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이제 디스패리티 또는 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깊이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이라고 해서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맵인 거고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어떤 한 픽셀이 있을 때 이 픽셀의 어떤 렐러티브 뎁스, 사실 뎁스라는 어떤 상대적인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어떤 렐러티브 뎁스를 우리가 에스티메이트하고 싶은 거죠. 이 경우에 사실 뎁스라는 정보는 어떤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상에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어떤 뭐 뎁스가 뭐 깊이가 0m부터 5m까지 있을 때 어떤 컨티뉴어스 값으로 나오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뎁스를 가지느냐 하는 어떤 컨티뉴어스 값에서의 어떤 프랙션을 할 거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맵은 뭐냐면은 어떤 영상에서 이 부분이 책상이고 이 부분이 어떤 마루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루라는 클래스에 같은 픽셀 두 개 묶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떤 한 픽셀이 우리가 정해놓은 클래스 한 20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썼을 때 20개의 클래스 중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를 20개라 썼을 때 20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클래시피케이션 나누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클래스 라벨을 프랙션하는 문제를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문제는 사실 완전 다른 아웃풋을 내면서도 사실 매우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푸는 매핑 펑션이나 푸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고 가장 간단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초점을 맞출 건데 네, 일단 가기 전에 혹시 카메라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끌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이그젠플로 시작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그젠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이 있을 때 집의 가격, 그러니까 나의 집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집의 사이즈가 있고 집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어떤 가격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의 트레이닝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에 표현하면은 저 그림과 같이 이런 샘플들이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들이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샘플들은 어떠한 집의 사이즈라고 하는 인풋과 집의 가격이라고 하는 아웃풋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을 사실 담고 있는 샘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집의 사이즈와 집의 가격이 과연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느냐. 첫 번째,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느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집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1200피트 제곱이라고 할 때 과연 나의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이런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해답을 찾는 게 이제 리그레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그레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리그레션은 무엇이냐를 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어떤 인풋 베리어블을 아웃풋 베리어블로 어떤 매핑 관계, 즉 어떤 둘 간의 릴레이션십을 갖는 하나의 함수 또는 하나의 어떤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그레션을 푸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아웃풋을 예측하고 싶은 거죠. 프레딕션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어떠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언더스탠딩 하고 싶은 거죠. 즉 인터프리테이션, 즉 또는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xn이라는 우리의 인풋이 있고 yn이라는 아웃풋이 있을 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매핑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매핑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고 그 매핑 펑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먼저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 노테이션을 빌려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인풋을 표현하는 xn이라는 어떤 베리어블과 아웃풋을 표현하는 yn이라는 베리어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거는 매핑 관계가 있는 xn과 yn들의 어떤 셋,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표현하면은 yn이라는 거는 n번째 아웃풋, xn이라는 거는 n번째 인풋 벡터 또는 인풋 어떤 피처가 되는 거죠. 또 보면 그 어떤 셋에 존재하는 트레이닝 샘플들의 개수를 우리가 라지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걸 뭐 데이터셋 사이즈라고 하는 거고, 이 인풋 벡터가 어떤 디파인된, 그러니까 인풋 벡터가 어떤 스칼라 값을 가질 거냐, 아니면 2D 벡터로 표현할 거냐, 어떤 D 디멘셔널 벡터로 표현될 거냐라는 어떤 그 디멘셔널리티를 나타내는 게 이제 라지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어떤 또는 리그레션 문제를 이해한다고 쳤을 때, 그 리그레션 문제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셋이 무엇이냐를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x는 뭐고 yn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 리그레션을 표현하는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제 뭐 논문을 보거나 어떤 메토리얼을 보면은 인풋이라는 거를 뭐 피처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코베리어트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베어리블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고, 아웃풋이라는 것도 뭐 타겟, 라벨, 뭐 리스폰스, 아웃컴 같은 다양한 노테이션들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리그레션을 왜 하느냐,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딕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키가 170cm일 때 이 사람의 웨이트가 얼마냐, 우리는 답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에 해당하는 어떤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매핑 펑션을 학습한 후에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키가 큰 사람은 뚱뚱하냐? 라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언더스탠딩 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리그레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프레딕션과 인터프리테이션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 리그레션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똑같은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 다양한 예제들 있죠. 리그레션으로 어떤 포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첫 번째는 뭐 10년 동안 뭐 담배를 핀 사람이 죽을 뭐랄까요, 이게 수명이라고 할까요? 수명은 얼마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건 프랙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이제 밑에 예시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있고 이 데이터를 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함수, 그러니까 매핑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매핑 펑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매핑 펑션이라는 건 xn이라는 인풋이 있고 yn이라는 인풋이 아웃풋이 있을 때 얘네 둘을 가장 잘 well enough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가장 잘 approximation 하는 이 f가 무엇이냐, 이 매핑 펑션 f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이제 타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핑 펑션 f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할 얘기들이고, 이걸 조금 더 시스테미컬하게 표현을 하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매핑 펑션, 즉 f라는 매핑 펑션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이런 매핑 펑션이 찾아졌을 때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가 테스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에 처음에 머신러닝이 무엇이냐, 머신러닝이 인풋과 아웃풋의 매핑 관계를 찾는 거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테스팅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 리그레션 문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서양인가요? 태평양이라고 해봅시다. 태평양에 어떤 해적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해적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 글로벌 에버리지 템퍼러처라는 지구의 온도를 재본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해적의 수가 감소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런 데이터 상에는 우리가 뭔가의 어떤 하나의 인터프리터블한 어떤 매핑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실제 우리가 어떤 뭐라 표현할까요? 지식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적의 수가 실제 온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게 어떤 뭐랄까 커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찾아낸 어떤 리그레션 펑션은 코릴레이션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리그레션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어떤 커절 릴레이션십을 인코딩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어차피 리그레션 문제를 풀 건데 근데 리그레션도 사실 매핑 펑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간단한 버전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일 간단하다는 건 리니어에서 시작해보고 싶은 거죠. 자, 리니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저렇게 이 키와 몸무게에 해당하는 인풋과 아웃풋, X와 Y에 관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어프로시메이트하는 펑션을 찾고 싶은 거죠. 매핑 펑션.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간단한 펑션은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이겠죠. 그렇죠? 조금 더 표현하면 어떤 X를 여기다 표현하고 Y축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직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스트레이트 라인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W0라고 하죠. W0와 W1과 어떤 X라는 관계, 즉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간단한 관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핑 펑션, 그러니까 즉 이 스트레이트 라인 표현하는 거는 W0와 W1이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푼다라는 거는 저 W1과 W0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리니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x의 제곱이거나 또는 뭐 스퀘어 루트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논리니어하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선형적이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형적이지 않은 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리면 사실 그건 논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논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하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이해하기 쉽고요. 사실 우리가 파라미터 두 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W1, W0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리얼한 데이터들은 저렇게 간단한 매핑 펑션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쉽게 이제 논리니어 케이스에도 어떤 익스텐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싱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 모든 내용들 뭐 코스트 펑션이 뭐냐, 옵티미제이션이 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더 어려운 알고리즘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치셔도 되고 마이크 켜시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x와 인풋 x와 y의 관계를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텀 또는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W1 플러스 W0 플러스 W1 곱하기 XN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W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노테이션을 씁니다. FW of X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수학적인 모델링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리그레션을 머신러닝 관점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면 자, 똑같은 데이터인데 X라는 인풋과 Y라는 아웃풋을 가지는 우리의 데이터 셋에서 가장 잘 이 데이터 셋을 표현하는 매핑 펑션을 찾는 걸 스트레이트 라인이 표현한다고 쳤을 때 이 스트레이트 라인은 다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이 스트레이트 라인을 결정을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 즉 이 W0와 W1에 따라 이제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모양이 변하겠죠? 위치가 변할 거고 모양이 변하고 기울기가 변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W0와 W1을 바꿔가면서 가장 잘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표현하는 W0와 W1이 무엇이냐를 찾는 문제로 이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집의 크기를 알고 집의 가격을 아는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우리는 이걸 X라고 할 거고 얘를 I라고 할 건데 자, X에서 Y로 가는 매핑 펑션 F를 찾아봐라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을 거고 이 F는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F를 찾을 거다 찾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보다 좀 더 멋있게.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 W0와 W1이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어프로치메이션 하거나 게스하거나 에스티메이션 하는 밸류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이제 저희가 앞에 했던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잘 어프로치메이션 한다, 잘 게스를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저 매핑 펑션이 가장 데이터를 잘 표현하느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 툴로 어떤 표현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간단한 트레이닝 샘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이 0,0이 있고 2,1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트레이닝 셋이 있고 우리는 이 트레이닝 셋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요 매핑 펑션을 찾고 싶은 거고 즉 요 W0와 W1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W0가 1.5고 W1이 0일 때 이 매핑 펑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1.5고 이게 FWX가 되는 거죠. 또는 W0가 0이고 W1이 0.5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죠? FWX가 0.5X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W0가 1이고 W1이 0.5일 때는 FWX가 1 플러스 0.5X가 되니까 0일 때 1이고 2일 때 2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매핑 펑션이 가장 잘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가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가운데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가운데가 가장 잘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차이가 가장 작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차이가 이만큼씩 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차이가 이만큼씩 나는데 중간 경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즉 디스턴스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W0와 W1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W1과 W0
제로로 표현된 매핑 펑션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값이 실제 가지고 있는 y랑 얼마나 비슷하냐. 즉 우리가 어떤 디스턴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디스턴스로 표현하면 되는데 얼마나 비슷하냐. 우리가 주어진 아웃풋, 우리의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라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예를 볼까요?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개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매핑 펑션을 다음과 같이 찾았다고 쳐봅시다. 이런 매핑 펑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매핑 펑션으로 결정된 에러, 즉 이 GT와 내가 결정된 값 사이의 차이를 어떤 에러, 즉 n번째 샘플의 에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고 이거를 FWXN이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XN-YN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YN이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W라는 파라미터는 이 에러 값, 즉 우리가 정의된 이 에러 값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에러 값을 찾아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방금 말한 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러한 차이, 에스티메이션한 값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를 에러라고 쳤을 때 이 에러를 존재하는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제곱섬을 하면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을 가장 잘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아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3페이지까지 오면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리그레션이란 게 무엇이냐를 말로 설명해 오던 거를 이렇게 조금 더 수학적인 툴로 이쁘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쵸?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일반화 표현을 하면 이 에스티메이션 값과 리얼 값을 어떤 우리가 정의한 C라는 펑션을 가지고 즉 이 디스턴스를 재는 펑션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펑션을 우리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값과 실제 GT의 차이가 얼마냐라는 코스트 펑션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즉 이러한 이 코스트 펑션을 가장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아라 라는 문제는 우리가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했고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조금 어떤 데피니션 측면에서 볼게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펑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메터리얼에서는 로스라고도 하고 또는 트레이닝 오브젝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코스트 펑션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코스트 펑션이 나타내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모델이 즉 우리의 FWX가 Y를 가장 잘 설명하느냐를 어떤 퀀터파이 하는 거죠. 즉 이 정도를 뭐랄까요? 측정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코스트리하냐. 즉 우리의 미스테이크가 아까 이 n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n이 얼마나 크냐. 즉 우리의 목표는 이 미스테이크, 즉 이 EN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그럼 현재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EN이 얼마냐를 표현하는 게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말했던 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왼쪽까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X와 Y의 페어를 가지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 트레이닝 셋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저 매핑 펑션을 찾고 싶은 거고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는 W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아까 디스턴스, 즉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내릴 건데 에스티메이션 값과 리얼 YN 사이의
어떤 디스턴스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걸 코스트 펑션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코스트 펑션을 가장 잘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아서 우리의 최종 아웃풋으로 내고 싶은 거죠. 자, 저희가 제가 앞에서부터 했던 말로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많이 따라오셨는데 조금 더 어렵게 가기 전에 좀 더 간단한 이그젬플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W0가 없다고 치고 그냥 W0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찾아낸 파라미터를 그냥 W1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스트 펑션과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일단 푸는 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3개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장 잘 어프로시메이션하는 저 매핑 펑션을 알고 싶다고 했었고 그때 그 매핑 펑션마다 이 LW1, 즉 코스트 펑션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 W1이라는 걸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W1이랑 1이라고 쳤을 때 이 함수는 단순히 그냥 X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럼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0이고 0이고 0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코스트 값, 즉 이 코스트 값이 단순히 0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름표를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W1을 0.5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함수가 어떻게 되죠? 매핑 함수가 어떻게 되죠? FWX가 어떻게 표현되죠? 0.5x로 표현되죠. 그렇죠? 이걸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이 그래프와 트레이닝 세트들 간의 디퍼런스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아까 로스 펑션으로 계산해보면 뭐 3분의 1에 뭐 1 빼기 0.5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5인가요? 1.5 스퀘어의 서메이션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게 어떤 값이 있겠죠? 이 값이 이제 여기 찍힐 겁니다. 로스 값으로. 그렇죠? 우리가 W1을 1로 가정했을 때보다 로스 값 또는 코스트 값이 조금 더 크게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W1을 0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매핑 펑션이 0 곱하기 x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때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차이는 0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인가요? 그렇죠. 될 거고 이 값이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W1의 값을 모두 바꿔가면서 코스트 펑션 값을 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어떤 커브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코스트 커브라고 합니다. 코스트 커브. 즉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한 코스트 펑션의 이런 코스트 커브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고 가장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W1, 즉 이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는 W1이 1일 때가 옵티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자, 이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 W1은 1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장 잘 표현하는 W1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가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W1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W0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되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되고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될 때 옵티미제이션 문제 이걸 풀어봐라 라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W0, W1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 경우의 수마다
로스 펑션, 즉 디퍼런스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W0를 50이라고 하고 W1을 0.06이라고 하면 이 매핑 펑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들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매핑 펑션 간의 디스턴스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디스턴스를 다 어그리게이션을 하면, 다 썸을 하면 우리가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코스트 펑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코스트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아까 W1만 생각했을 때는 이 2D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W0, W1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3D상에서 표현이 되겠죠? X축이 W0고 Y축이 W1이고 이제 얘가 LW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로스 우리가 W0가 W0, W1 값이 어디가 있을 때 그때 코스트 값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W0를 W0, W1을 막 바꿔가면서 이 코스트 값을 다 재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걸 무한히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어떤 서피스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뭐랄까요? 3차원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3차원 커브라고 표현하나요? 네. 어떤 3차원 표면이 상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쁜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W0, W1에 따라서 코스트 값들을 다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찍어보면 뭐 W0가 마이너스 15고 뭐 W1이 뭐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일 때 그때 코스트 값은 뭐 L에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값이 이렇게 커브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커브를 우리는 뭐 머신러닝에서는 뭐 컨투어 플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을 푼다라는 거는 이 코스트 커브를 가장 미니멀 나타내는 저 W를 찾는 거고, 즉 이런 커브상에서 가장 미니멈이 되는 점을 찾으면 사실 우리가 끝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머신 러닝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줬던 이런 3D 커브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2D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등고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뭐 당연히 이 빨간색일수록 어떤 코스트 값이 큰 거고 이 파란색일수록 코스트 값이 작은 거고, 여기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스페이스 상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W0와 W1을 고르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매핑 펑션이 나오겠죠? X가 어떤 W0 플러스 W1 이런 매핑 펑션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 그래프와 GT 사이의 어떤 디스턴스들이 다 매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스턴스들을 다 서메이션을 하면 이 해당하는 로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3차원 선의 표현인데. 그렇죠? 이걸 좀 바꿔가면서 표현을 해볼까요? 앞에 골랐던 저 W0, W1이 아니라 다른 W0, W1을 골라보면 뭐 여기서는 뭐 W0가 얼마인가요? 뭐 한 350 되는 것 같고 W1이 0인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핑 펑션이 다음과 같이 구동이 되고 얘네들 간의 디스턴스는 우리가 또 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코스 값이 정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 즉 다른 W0, W1 값을 뽑았을 때는 다른 쉐입의 매핑 펑션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케이스보다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케이스보다 이렇게 어프로치만 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거고,
이걸 실제로 다 디스턴스를 계산해봐서 코스트를 뽑아보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떤 점, 자 W0와 W1이 이 점인 경우로 들어올 거고 이때 표현되는 이 매핑 펑션, 즉 여기서는 W0가 뭐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W1이 W1이 이게 150이네요. 150이고 W1이 뭐 한 0.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떤 함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함수가 150 플러스 0.11x가 되는 거고 이게 될 거고 이때 가지고 있는 에러들, 발생할 만한 에러들은 기존의 다른 W의 캔디데이트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미니멈이라 표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 골이 되는 거죠.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 지금까지 따라온 데서 혹시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디스턴스, 즉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에스티메이션 값들 사이에 거리 또는 차이 또는 에러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데 스퀘어 에러의 평균이라는 뜻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 텀이 에러였고요. 이 n이었고 이 에러의 스퀘어의 민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앱솔루트 에러의 평균을 될 수도 있겠죠. 앱솔루트 에러라는 거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래서 이런 이 n의 절대값의 민을 찾으면 MA 로스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사실 리그레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코스트 펑션이긴 한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두 개 그려보면 X축을 어떤 에러라고 보고 Y축을 에러에 따른 저 로스 펑션이라 또는 저 코스트 펑션이라 표현했을 때 이 함수는 그냥 에러의 제곱이니까 뭐 이런 2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의 경우는 절대값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MSE나 MA를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예측한 매핑 펑션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에 따른 어떤 코스트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코스트 펑션이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스트 펑션이 0에 대해서 시메트릭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코스트 커브가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즉 파지티브 에러랑 동일한 크기의 네거티브 에러가 있을 때 이걸 두 개를 다르게 다룬다. 다른 코스트 값을 가지도록 생성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코스트 펑션인 거죠. 사실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인 샘플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매핑 펑션을. 그래서 이러한 건 언디자이러블한 케이스인 거고 앞에서 설명한 MSE나 MA는 이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고 있죠. 두 번째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떠한 라지 미스테이크와 즉 어떠한 EN과 베리 라지 미스테이크 뭐 EN 다시라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또 비슷하게 다루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막 트레이닝 샘플이 있겠죠? 고 여기 갑자기 생뚱하게 트레이닝 샘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매핑 펑션은 어떤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트레이닝 샘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러한 매핑 펑션을 찾고 싶은데 이러한 아웃라이어 때문에 우리 매핑 펑션이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매핑 펑션은 이 트레이닝 셋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웃라이어 셋에서 발생하는 어떤 베리 라지한 미스테이크를 그냥 뭐 작은 미스테이크를 가진 애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다루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다뤘을 때 우리가 학습한 매핑 펑션이 조금 더 어떤 노이즈에 강인하도록 학습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아까 MSE나 어떤 MA를 봤을 때 MSE나 MA를 봤을 때 얘네들은 어떤 에러 레이트가 여기 있는 거랑 에러가 뭐 엄청나게 큰 애들 이런 애들을 사실 똑같이 다루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 코스 값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펑션은 저 두 번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저 두 번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코스 펑션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생겨야 되죠?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저러한 라지 미스테이크와 베리 라지 미스테이크를 어떤 동일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코스 펑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의 코스 값과 여기서의 코스 값이 같기 때문에 어떤 저런 아웃라이어에 강인하도록 우리가 그 파라미터 W를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수식적인 건 다 뺄게요. 이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기존에 아까 이러한 MSE, 즉 MSE와 MAE의 그래프에 비해서 어떠한 로부스트한 코스트 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사실 앞에 MS나 MA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그 아웃라이어에 강인한 학습이 되는 어떤 좋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좋은 코스트 펑션을 쓰면 당연히 이제 스태티스티컬 관점에서 아웃라이어에 강인하니까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펑션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의 가장 최적의 로스 펑션이 무엇이냐, 또는 로스 펑션이 가장 좋은 로스 펑션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린 모른다는 거죠. 왜냐? 저랑 로스 커스트 펑션을 썼을 때 물론 어떤 스태티스틱한 이점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거나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사실 그 속도 대비 학습하는 속도 대비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사실 오히려 간단한 MSE나 MAE를 그냥 쓰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작고 사실 시간은 충분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어떤 프랙션 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그때는 로버스트 커스트 펑션을 쓰는 게 나은 거고, 이걸 우리가 로버스트 코스트 펑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로버스트 코스트 펑션을 푸는 게 나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많은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대부분의 리그레션 방법들은 MAE 또는 MSE 또는 MA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로스 펑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다른 로버스트 코스트 펑션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트 펑션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쭉 했는데 리그레션이 무엇이냐부터 생각해서 그 리그레션을 풀기 위한 코스트 펑션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왔고, 그거를 그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코스트를 가장 미니마이즈 하도록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자,
이제 이 과정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사실 최적의 방법이었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최적의 방법이었느냐? 결과론적으로는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계산을 해서 다 골라서 거기서 가장 맥시멈, 가장 베스트 값을 뽑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브루트폴스하고, 이 브루트폴스 한국말로 무작위 대입법이라고 하나요? 무작위 대입법이라서 너무 느리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코딩으로 생각하면 어떤 for 루프를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이건 익스포넨셜한 어떤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피션트하지 않은 거죠. 이피션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할 건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요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요 부분. 자, 요런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다 어프로치면 하는 건 사실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아까 뭐 집의 가격과 집의 사이즈 간의 매핑 관계를 찾는다고 썼을 때, 어떤 집은 터무니없는 매핑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집이 너무 작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다거나. 사실 그거는 정확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는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샘플은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게 좋은데, MSE나 MA를 치면 그런 아웃라이어들, 즉 우리가 불필요한 샘플들이 코스트 값을 너무 크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매핑 펑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색깔 표현할게요. 이렇게 나올수록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아웃라이어에 너무 큰 에러를 가진 아웃라이어를 잘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건, 저런 아웃라이어들도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에러를 가진 애들과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저런 아웃라이어의 강인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 조금 더 어떤 에러 또는 오류의 강인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프로퍼티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따라오시고 계신 거 맞죠? 저번 시간에 좀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이 다들 없으시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W0와 W1, 이게 W1이에요. W1에 매핑되는 어떤 코스트 값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코스트 커브에서 가장 미니멈이 되는 점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모든 걸 다 서치하면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등산의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일로 간다고 쳐봅시다. 자, 이 미니멈이라는 건 어쨌든 이 산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지대가 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대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 가정해 봅시다. 길이 없고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부분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내 위치에서 이 360도를 다 봤을 때 이쪽 방향이 가장 경사가 심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거죠. 그쵸?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쵸?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볼게요. 경사가 가장 심한 곳, 경사가 가장 심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자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경사가 심한 부분, 즉 경사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레디언트가 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방향과 그 크기를 표현하는 거고, 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 어떤 네거티브 방향이겠죠? 반대 방향? 즉 우리는 왜냐하면 하강을 해야 되니까, 즉 미니멈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뭐죠? 저희 뭐 많이 배웠는데 그레디언트가 뭐죠? 그레디언트를 조금 쉬운 이그젬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이런 펑션이 있어요. 자, 이 점에서 뭐 이걸 W고 LW로 표현할까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뭘까요? 빨간색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기울기죠, 그쵸? 기울기. 근데 어떤 저런 커브에서 기울기가 뭐를 표현하는 거죠? 이 커브에서 기울기는 뭐죠? 이 커브의 탄젠트 라인, 즉 이 커브의 현재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어떠한 탄젠트, 그러니까 펑션의 탄젠트 라인의 슬롭이다, 기울기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조금 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는 저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여기선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 즉 양수니까 음수 방향으로 이 W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W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요 미니멈으로 가는 걸 풀고자 하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옵티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 즉 가장 경사가 심한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디렉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오리지널 W라는 건 어떤 이니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더 표현을 멋있게 바꿔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랜덤한 W에서 출발을 해서, 저 W는 예를 들어서 뭐 0이고 1이라고 할 수 있죠. 저 W를 바꿔가면서, 근데 어떻게 바꾸냐? 저 코스 값을 줄이도록 W 값을 바꿔가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이게 미니멈이 갈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어떤 철학인 거고, 이 코스트를 줄이도록 이 W를 바꾸는 과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답변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미분값. 그쵸. 한국말 미분값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우리가 가고 싶은 미니멈은 뭐, 여기선 뭐, 여기일까요? 그렇죠? 이게 미니멈인데, 우린 여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디렉션에 관한 얘기고, 세 번째, 얼마나 움직여야 되느냐?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연관이 되는 거고, 즉, 저 파라미터 셋 W0와 W1을 어떠한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따라간다. 즉 엄밀히 가면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거고 얼만큼 움직일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한 러닝 레이트만큼 움직일 거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정의를 내리는 건 이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왼쪽에서 보시는 거가 이제 이니셜이 여기서 출발했을 때인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좀 옆에 있는 점에서 출발했을 때 생각해보면 뭐 이 기존의 패스가 뭐 이렇게 내려가던 것들이 이니셜만 바뀌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 이니셜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패스는 전혀 새로운 패스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자, 방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W0, W1인데 W0와 W1을 어떤 이니셜 값을 설정을 해놓고 이 이니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터레이션을 돌릴 거예요. 반복 연산을 할 건데 이건 뭐 포르트나 뭐 와일 루프를 사용해서 하겠죠? 할 건데 현재 W0, W1 이거를 커런트라고 표현할까요? 커런트예요. 현재. 그리고 현재를 다음 W0, W1은 이제는 뭐 new라고 표현할까요? 새로운 W0, W1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 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레디언트의 자, 이 색깔로 표현할게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움직여라. 자,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움직여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죠. 이건 방금 W0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W1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가진 로스 펑션을 W1으로 미분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움직여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그레디언트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레디언트 어떻게 찾을 거냐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긴 한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의 예시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매핑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W0 플러스 W1X라 정의를 했었고 그 호스트 값을 아까 LW가 FWX-Y의 어떤 제곱을 표현했죠? 뭐 서메이션 일단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메이션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가 다시 이걸 대입하면 W0 플러스 W1X-Y의 제곱을 표현되는 거죠. 즉, 저 코스 값이 W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그래도 어떻게 계산을 할까? W0의 미분값과 W1에 해당하는 미분값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가 뉴머리컬 그레디언트를 푸는 방법인데 뭐냐면 그냥 변화량을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W0의 LW를 어떤 H라는 컨스턴트 값을 정의를 하고 이 H만큼 변화량만큼 LW로 움직여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겠죠. 물론 이때 H는 매우 작은 값으로 계산해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H가 뭐 0.0001이라고 쳤을 때 뭐 현재 W0가 뭐 3이라고 치면 우리는 저 그레디언트 값을 뭐 0.0001분의 뭐 3.0001 빼기 L3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뉴머리컬 그레디언트로 푸는 방법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이건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거고 정확한 그레디언트 값이 아닌 거고 사실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어떤 H값에 따라서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도인사건은 이제 애널리틱 그레디언트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스 펑션을 그냥 수학적으로 미분을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L0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W0 플러스 W1X 마이너스 Y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쵸? 이 미분값을 알고 있으면 그냥 현재 L0가 뭐 3이고 뭐 W0가 3이고 W1이 뭐 얼마일 때 이 값을 그냥 대입해서 바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푼다는 거는 사실 뉴머릭 그레디언트도 풀 수 있지만 저게 너무 느리고 근사값이기 때문에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로 풀 수밖에 없고, 이때 이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 자체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미분이 가능해야 저 어떤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이퀘이션을 가져야 실제 우리의 그래디언트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저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방법을 가지고 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예시를 볼까요? 자, 어떤 로스 펑션이 L에 대해서 바뀌는 걸, W1에 대해서 바뀌는 걸 그려봤을 때, 자, 이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기울기가 아까 이 탄젠트 라인의 이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이 그레디언트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과정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양수이죠, 음수죠? 양수죠. 그렇죠? 파지티브 넘버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니까, 즉 네거티브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선 그레디언트 값이 파지티브 넘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니멈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 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이때의 기울기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럼 얘네들이 쭉쭉 따라서 미니멈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다 달라지는 거죠. 즉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어떤 사인이, 그레디언트의 뭐라고 하죠, 이게?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예시에서 러닝 레이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러닝 레이트가 아까 얼만큼 움직일 거냐에 대한 얘기였고, 배터리가 없네요. 러닝 레이트의 문제인데, 자, 이 위치에서 내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러닝 레이트가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치면은 얘들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겠죠. 내가 미니멈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알파가 너무 크다고 쳤을 때는 얘가 오히려 미니멈으로 안 가고 여기까지 가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가면은 뭐 오른쪽 가야 되니까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스텝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 미니멈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큰 러닝레이트를 쓰면 컨버지를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작은 러닝레이트를 하면 너무 느릴 수 있다 라는 두 가지의 이제 어떤 프로퍼티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프로퍼한, 그러니까 즉 적절한 러닝레이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앞에서는 자, 이니셜 값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러닝 레이트,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한번 하고 이제 끝날 거지만, 이제 나중에 딥러닝으로 가고 여러 가지 뉴럴넷으로 가면 저렇게 최적의 이니셜과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관한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게 왜 중요한지를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럼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을까?
원래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코스트 펑션이 사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아름답게 이렇게 어떤 이게 볼록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미니멈을 찾아가기 좋겠지만, 실제 코스트 커브는 이런 논리니어한 코스트 펑션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실제 모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여기를 가길 바라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출발한다고 쳤을 때, 이게 미니멈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출발을 해버리면 얘가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뭐 탄젠트 라인에서 기울기가 빵이니까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빵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레디언트가 빵이 되는 거고, 그 말은 이 한 스텝의 펑션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얘가 0이 되고 W1이 그냥 계속 W1인 거예요. 즉 더 이상 W1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고, 더 이상 W1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길 바라지만 W1 자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썼을 때 한계가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로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움직이길 바라지만 미니멈이 여기니까요. 실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방향은 음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로컬 미니멈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딥러닝에 쓰는 그레디언트 방법들은 다양한 어떤 베리언트들을 씁니다. 이제 이걸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많은 옵티미 방법들이 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 자, 오늘 저희가 리그레션에 대해 소개를 했고, 자, 생각을 했을 때 트레이닝 셋이 우리가 어떠한 집의 사이즈와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집의 가격을 생각해보는 값이 집의 사이즈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집의 방의 개수도 결정을 미칠 거고, 뭐 어떤 마루의 개수인가요, 이게? 그리고 집의 연식도 영향을 미칠 거고, 다양한 팩터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즉 다시 표현하면 다양한 피처, 즉 다양한 특징들이 저 매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매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칼라 밸류의 인풋 피처가 아니라 어떤 가능한 많은 인풋 엘리먼트를 가지는 피처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거를 멀티 베리어블로 확장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죠. 자, 앞에서 x를 단순히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벡터에서 y로 가는 매핑 펑션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똑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봤던 매핑 펑션이 조금 더 복잡하게 써졌지만 단순히 파라미터 개수만 늘어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걸 다시 써보면, 조금 수학적 노테이션을 써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핑 펑션을 x라는 인풋 벡터를 어떤 d 플러스 1의 인풋 벡터가 있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그럼 또한 우리 학습하는 파라미터 또한 d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가 생길 거고, 이 매핑 펑션을 우리가 수학적인 툴, 즉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다 프로덕트라고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매핑 펑션만 멀티 베리어블 케이스로 바꾸게 되면 이 매핑 펑션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작업들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멀티 베리어블 케이스를 멀티 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이걸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차이점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파라미터가 d 플러스 1개로 더 많아졌다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d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방법처럼 로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푸는 거는 기존 싱글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었는데, 이 멀티플 케이스에서는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 작업을 다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걸 조금 풀어서 써보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얘가 뭐 W0 X0 플러스 W1 X1 콤마 뭐 WD XD로 표현이 되니까 얘네들을 각각의 W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하다 보면 각각의 한 스텝은 WI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한 스텝은 이전의 W에서 이 W를 다음과 같이 곱해서 러닝 알파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에서 그레디언트 디스를 정해내렸지만 그게 단순히 멀티 베리어블로 확장을 했을 때도 쉽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강의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싱글 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코스트를 정의하고 어떻게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를 찾아내느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걸 멀티 베리어블 확장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강의인 게 우리가 이제 앞에다 다음부터 볼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뭐 뉴럴넷, 딥러닝, 뭐 SVM들이 다 얘네들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정의 내렸느냐, 어떻게 옵티미제이션을 풀었느냐, 즉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바꿔서 풀었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었던 전체 그 러닝 프레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다음 이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다음 시간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푸는 건 거의 똑같아요. 어떤 것만 차이가 나느냐에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뭐 채팅방에 해주셔도 되고 네, 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코스트 값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로스, 저 페이지를 다시 볼까요? 우리가 뭐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논문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고 뭐 정의학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디 있죠? 잠시만요. 앞인 것 같아요. 네, 코스트라고 표현되고 또 로스라고도 표현되고 에너지라고 표현되고 오브젝티브라고 표현되고 또는 에러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저 이상치 값을 알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게 이상하냐를 알면 그걸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샘플이 이상하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 처음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트레인 셋만 있는데 걔가 어떤 값이 이상한 거냐 걔가 그냥 우리가 매핑 펑션을 잘못 만들어서 그 이상한 값이 나온 거냐 아니면은 정말 그 트레인 그 셋 자체가 그 샘플 자체가 이상한 거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우고 MSE를 쓰면 좋겠지만 사실 그 지우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가 그림을 볼까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코스트 값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똑같아요. 즉 뭐냐면은 이 부분들에서는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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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는 로스 값이 거의 동일하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값이 차이가 거의 없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사실 요 에러가 큰 애들은 사실 학습에 도움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학습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지만 MSE나 MA는 이제 얘네들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습을 방해한다고 했던 거고, 이 부분들, 즉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샘플들에서는 학습 코스트 커브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저 코스트 펑션을 정의는, 즉 터키 함수를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제곱이냐 앱솔루트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뭐 터키 함수 들어가면 익스포넨셜 텀도 들어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계산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질문이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에러 값의 어떤 평균값을 사실 로스라고 정의를 해도 되는데, 이제 평균이라고 치면 사실 우리가 샘플이 멀티 샘플인 경우는 사실 또 해당되는 거지만 뭐 사실 저 정의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트, 로스, 에러 어떻게 써도 사실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어떤 프로블럼에 따라 다르고 어떤 샘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네. 그 마지막 질문은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웃라이어를 먼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아웃라이어가 뭐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자, 스크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정의된 방법을 가지고, 그쵸? 스레스홀드를 정의를 해야 될 거고, 스레스홀드 값을 가지고 스레스홀딩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스레스홀드 값을 손으로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스홀드 값으로 지우는 어떤 트랑케이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트랑케이션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미분이 안 돼요. 그쵸? 자, 우리가 계속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쳤는데, 그런 어떤 트랑케이션 자체가 미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학습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사람이 손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 어떤 이거를 어떤 이터레이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아웃라이어 자체를 그냥 지우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물론 이제 뭐 그거를 잘 지우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왔겠죠. 네. 그러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냥 로스트 펑션을 쓰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계속 질문 드리던 거긴 한데요. 네. 라지 미스테이크랑 베리 라지 미스테이크 자체를 작게 하게 되면 지금 네. 보여지는 그래프에서 네. 터키 그래프에서 네. 가장 우측 같은 경우 보면은 네. 터키 그래프에서 로스 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그레디언트 방금 가르쳐 주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처럼 해서 네. 로스 값의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네. 미분값이 0처럼 보여서 아예 맞아요. 오히려 속, 그,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확하시고, 저 지금 보면 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 부분? 배터리가 5%인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자, 생각해봅시다.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자, 탄젠트의 네네. 미분값이 탄젠트의 기울기로 했으니까 요 네. 기울기니까 0인 거죠, 미분값이? 네. 미분값이 네. 0이란 뭐냐면은 저 샘플, 자, 이런 에러를 내는 샘플은 네.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학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샘플이 무시가 되는 거죠, 학습 과정에서. 만약 이니셜 포인트가 그쪽에 잡혔으면은 그냥 0인 점들은 쭉쭉쭉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건가요? 이니셜 포인트가 거기 잡혔으면 처음부터 0이고 그래서 뭐 네.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네. 또 그때 또 미분값은 0이 되니까 학습이 끝난 건가라고 혹시 판단을 하진 않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 안 아, 해봤는데 아주 극단적인 네. 케이스에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네. 그냥 음, 딱 여기 맞아버리면 학습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다 빵이 돼서 그냥. 얘네들이 음. 이 관점에서 얘네들이 너무 라지 에러라고 쳐서 얘네들이 다 그래도 다 빵이면 모든 그래도 다 빵이니까 끝날 텐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 미니머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없으면 네,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 포스트 펑션을 만들 때 포스트 펑션 종류마다 살아가 맵핑이 펑션 최적이다. 코마다 종류마다 죄송해요. 잠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포스트 펑션마다 서로 간에 어떤 매핑 펑션이 최적이다. 자, 이게 아까 지금 이 페이지랑 또 연관이 되는 것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 매핑 그 펑션마다 코스트 펑션에 대한 값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떤 코스트 펑션 중에서는 하나가 모델이 작고 크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네네.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뭐 이 코스트 펑션이 좋다, 아니면 요걸 먼저 적용해 보는 게 좋다라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모델을 네. 선택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이 최적의 방법을 찾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첫 번째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잘 가지고 있지만 아웃라이어들이 나올 확률이 많은 데이터 셋이다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로스트 코스트 펑션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또는 내가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뭐 아웃라이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웃라이어들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에서 학습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냥 MSE로 써도 돼. 왜냐면 근데 MSE가 훨씬 빠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스 코스트 펑션을 쓰면 당연히 어떤 에러에는 강인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릴 거고 즉 트레이닝 컨버지가 너무 느릴 거고 반대로 MSE를 쓰면 트레이닝 컨버지는 훨씬 빨라지지만 조금 더 뭐랄까요 어큐러시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MSE를 쓰는 게 좋냐 MA를 쓰는 게 좋냐는 솔직한 말로 해보지 않고는 사실 알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풀고자 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논문들이나 또는 방법들에서 어떠한 코스트 펑션을 썼느냐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푸는 데이터랑 비슷한 애들이 MSE가 더 잘 된 걸 보여준 애들이 있으면 MSE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나은 거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에서 시작하는 게 나은 거고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 말로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 이상치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보이는데 네네. 그 이상치를 제거하냐 마냐 아니면 이상치를 태우고 나서 네. 모델을 돌렸을 때 그 값이 네. 그 아까 그래프 그려주시면서 좀 부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게 왜 부정확한 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제가 말이에요? 선을 두 개를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상치가 이거요? 네네네. 네네네네. 그 아래 그래프가 네. 그냥 MSE로 봤을 때는 그게 원래 맞는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저걸 이제 이상치로 판단을 하고 네.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길기를 높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저 빨간색 X들은 트레이닝 샘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을 쓴 이유 자체는 테스팅 값이 들어왔을 때 달 예측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테스팅 샘플을 생각해 봅시다. 테스팅 샘플을 어떤 테스팅 샘플의 X 값이 뭐 여기였다고 쳐보죠. 그럼 이 테스팅 샘플의 X가 뭐 인풋 X가 여기였을 때 우리는 아웃풋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은 건데 자, 기존의 트레이닝 셋을 봤을 때 정확한 아웃풋은 사실 확률적으로 이 부분에 나왔어야 맞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나왔게 더 정확할 건데 자, 이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나왔었더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테스팅 셋에서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테스트, 그러니까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프랙션을 더 잘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트레이닝 셋에만 너무 잘 맞아버리면 테스트에서 에러가 너무 커져서 사실 의미가 없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얘와 얘 차이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다음 주에 배울 이제 뭐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조건 트레이닝 로스를 작게 하는 게 가장 옵티멀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